근데 왜냐면 나도 차를 팔려고 했기 때문에 엔카나 이런 데서 시세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치. 야, 내 차가 2,500 팔리는데 딜러가 1,700 준대. 도둑놈 새끼. 안녕하세요. 차나도 이시안입니다. 시안아, 내가 좀 차를 좀 팔고 다른 차를 좀 사고 싶은데 내 차를 우선 먼저 팔아야 되잖아. 좋게 좀 잘 팔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잘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진짜 어렵다. 어려운데 차 외관 상태 좋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스크래치가 한두 군 정도는 있는 것 같아. 그걸 수리해서 파는 게 좋을까요? 수리 안 해서 파는 게 좋을까요? 수리하면 좋겠지만 어디서 수리하는지 잘 모르잖아. 일단 제가 딜러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를 팔 때 내 차가 문제가 있다. 뭐 외관이든 뭐 엔진이든 미션이든 제가 봤을 때는 수리를 안 하고 파는 게 좋습니다. 안 하고 팔면 좋다. 제 관점은 그래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일단 차를 팔 때 있잖아요. 형은 차를 왜 팔라고 해 지금? 난 다른 차를 사기 위해서. 딱 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차를 팔 때. 일단 무조건 바꾸긴 해. 차가 있었던 분은. 근데 내가 다른 차를 사기 위해서 파는 분이 있고 내 차가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중고차인데 내가 수리하고 계속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아 그러면 이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야지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내 차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제 바꿀 때가 왔구나. 마음을 먹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똥 치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게 무서운 계획적 판매구만. 그렇지.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계획적 판매, 딜러 입장에서는 폭탄을 그렇지. 똬는 거지. 그렇지. 문제가 있는 차들이 중고차가 많아요. 그래서 더 많아. 그래서 중고차는 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일단 팔 때 내 차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 형 차처럼 기스가 있고 엔진이나 미션은 문제가 없어요? 엔진 미션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은데 간혹 내 차를 팔라는데 엔진 미션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또 제 차는 엔진 미션에 좀 문제가 있어요. 팔 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딜러가 딱 차를 사러 왔을 때 다른 누군가가 개인 거래를 하러 왔을 때 참 좋아요. 제가 팔 때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딜러만 나쁜 놈이 원래 되는데 중고차를 팔 때는 판매자들도 나쁜 분들이 많아요. 속이고 파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딜러가 이 차를 딱 사러 가가지고 탔을 때 운행을 해보는데 바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운 좋게 문제가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운행해볼 때 이게 간헐적 증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탈 때마다 이러면 알 수 있는데 출퇴근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문제가 일어나고 퇴근할 때 문제가 없어요. 보통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사러 왔는데 또 막상 출근할 때처럼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럼 딜러는 차 괜찮네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이래서 중고차를 사고 팔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해는 하죠. 속이고 팔 수 있잖아. 내 차를 좀 더 받고 싶은 마음에. 근데 예를 들어 차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양심상 수리를 해놓고 팔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수리를 안 하고 파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딜러들은 수리를 할 때 조금 일반 소비자분들에 비해서 저렴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외판을 하든 엔진을 고치든 미션을 고치든 다른 중요 부위를 고치더라도 저렴하게 좀 아무래도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수리비를 덤탱이 쓸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팔 때 딜러가 이 차를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아서 감가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가 당하는 게 처음부터 낫다. 그치. 이게 요즘에 중고차 이제 딜러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졌잖아. 차량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정비에 대해서, 수리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되게. 그렇죠. 정비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갑이고 당연히 나는 차를 고쳐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은 수리를 안 하고 파는 게 그치. 오히려 돈을 버는 길이고 거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차의 히스토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사고 유무부터 해서 내 차의 문제점들 본인 차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정비사가 아니고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잘 모르는 분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알거든.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는 알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차 히스토리는 하는 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감가가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들은 사고 유무예요. 왜냐면 무사고차가 있고 사고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고차가 저렴하게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 팔 때 가격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냥 주변에 차 팔기 전에 정비소나 이런 데 가보시면 돼요. 혹시 제 차가 사고가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뭐 그냥 공짜로는 안 봐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담배값이라도 들어야 봐주실 텐데 그렇게 해서 내 차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전문가가 봐줘서 내 차가 사고가 없다고 했는데 딜러가 와서 완전 무사고 차인데 감가를 엄청나게 때려버린단 말이야. 왜냐 걔네들은 그렇게 일을 배웠어요. 단 50이든 100이든 150이든 200이든 싸게 사가려고 욕심이지. 욕심인데 사기치는 거지 그거는. 내 차의 히스토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안 당한다. 실제로 차나두에서 차를 딱 샀는데 예를 들어 한 5월달에 샀는데 10월달에 갑자기 차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판매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차나두에 샀을 때 사고가 없었어. 본인이 타실 때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딜러가 와서 차를 보더니 사고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 700 주기
주기로 했으면 이거 400밖에 못 드린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일단 고객은 당황하잖아요. 내가 차를 잘못 샀나?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5개월 지났는데 전화가 와요. 제가 사실 차를 팔려고 했는데 이거 무사고 차라고 안 했냐, 딜러가 와서 차를 봤는데 사고가 있다고 한다. 잠깐만요, 제가 갈게요 해서 제가 갔어요. 사고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그랬대요, 이 딜러한테. 혹시 차나도라고 아시냐, 내가 거기서 차를 샀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거지. 걔네들 다 사기꾼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나는 사고가 없거든. 또 고객님이 우리를 의심할 수 있잖아. 저를 의심할 수 있고. 그치. 왜냐면 이 딜러의 얘기가 틀렸기 때문에. 같이 이제 손잡고 갑니다, 전문가한테. 가서 혹시 사고가 있나 봐주세요. 사고 없다고 하거든. 그럼 이제 고객님한테 말씀드리지, 아마 이 딜러가 차를 좀 싸게 사려고 없는 사고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다. 우리가 없다고 해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전문가 소견 한번 들어본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 그래서 내 차의 히스토리는 예를 들어 차나도에서 구매했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안 하고 파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특히 외판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딜러다 보니까 국산차 다르고 외제차 다르고, 국산차라도 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페인트 이런 재질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나는데, 보통 외판 수리비를 한 판당 10에서 20만 원 사이로 잡는단 말이에요. 슈퍼카나 이런 고가차가 아니면. 이걸 내가 어디 가서 고치는데 딜러보다는 무조건 비싸게 고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좀 무조건 수리 안 하고 파는 게 이득이다. 근데 또 한 판에 10만 원이면 수리하고 15만 원이면 수리하는데 딜러가 이거 한 판당 40만 원 50만 원 까버려. 그런 양아치 딜러가 있을까? 그러면 안 되지. 없겠지만 혹시나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고 한 판에 보통 10에서 20만 원 사이로 판 가격은 책정이 된다, 감가 가격이.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유념하셔야 될 게, 본인 차의 옵션을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거 돼요. 중요하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이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신차를 사신 분은 10분 중에 한 6분은 아시는 것 같고, 중고차로 이제 사서 갖고 계신 분은 10명 중에 한 7명은 모르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요즘에 옵션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다양하고. 차량이랑 사고 유무도 중요하고 이제 외판이나 뭐 현 상태도 중요한데, 또 옵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차를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 볼 수가 없잖아. 안 볼 수가 없지. 어.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차가 있잖아요. 국산차 중에서도 은근히 고가차인데, 왜 그랜저로 예를 들어드리냐면, 딱 그랜저 두 대가 있다고 비교해봐요. 똑같은 등급이야.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근데 얘는 제일 높은 등급에서 옵션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얘는 제일 높은 등급에서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뭐냐면, 썬루프 같은 거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중고차에서 차 가격이 차이가 나요. 조금 많이 나면 한 80까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 같은 거.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걸 꼭 들어가 있어야 찾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스마트 센스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니까, 그것 따라 차량 가격이 좀 높아지는 거지. 아, 운전할 때 또 편리하니까. 이 그랜저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 이 차는. 이 차는 예를 들어 지금 시세가 2,000, 이 차는 시세가 2,400. 내 차를 옵션을 잘 모르는 분은 내 차가 이 차랑 똑같네 해서 이 차가 한 2,400 받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 차의 시세는 이 차의 가격이거든, 2,000.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묵인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 왜? 엔카로 보고서 그냥 그 갔던 차종만 찍어가지고 금액만 보니까, 그렇지. 아, 내 차는 이 금액이 내가 이 옵션 이거구나. 근데 이게 어라운드가 빠져있구나. 이런 건 모르시는 거지. 그걸 모르고 파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왜냐면 나도 차를 팔려고 했기 때문에 엔카나 이런 데서 시세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치. 야, 내 차가 2,500 팔리는데 딜러가 1,700 준대. 도둑놈 새끼 돼버리거든. 이 차는 1,700에 살 것 같으면 이 2,000에 팔린 차예요. 그러면 뭐가 빠져있냐? 뭐 썬루프도 빠져있을 그치. 거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빠져있을 거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반자율 주행이잖아요. 차선이 삐딱하면 알아서 핸들 조정해주고, 차선 이탈도 되고 차로 조절도 되고 HDA도 되고 차 첨단 기술이. 간격도 그러니까 신이 조절해주고. 말해서 테슬라의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해주는 거지. 반 정도는 그 정도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없고 있고의 차이에서 차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엄청나지. 내가 예를 들어 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이 차 정도의 값어치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할 수 있잖아. 안 당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야 되는데, 본인 차는 본인이 제일 잘 아셔야 되니까 그런 걸 좀 공부해서 내 차의 뭐 옵션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좀 유념해야 되는 게, 차를 팔라고 할 때 어딘가에 내가 올렸어요. 예를 들어 엔카나 첫 차나 요즘 플랫폼 많잖아요. 헤이 딜러도 있고 딱 올렸는데, 이 딜러가 딱 계약금을 건다고 하네. 예를 들어 내가 한 1,800 받을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얘는 1,900만 원 준대요. 다른 딜러보다 100만 원 더 주는데 계약금까지 간다고 해. 제가 이런 말은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는데도 지금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계약금 거는 딜러는 너무 조심해야 된다. 중고차 특성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 딜러도 몰라요. 맞잖아요. 차를 직접 보기 전에는. 근데 차도 안 보고 계약금 걸게요 하는 딜러는 사기를 치러 오려고 하는 확률이 거의 99.9%거든. 그 사기가 뭐냐? 1,900 준다 해놓고 계약금 걸어놓고 와가지고 차가 왜 이래요 상태가.
상태가 저 이거 1,500밖에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저 안 팔래요. 그럼 계약금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걸었으니까 내가 준 돈 100만 원에 100만 원 더 플러스 해갖고 돈 내놔라. 이런 딜러들이 실제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금이 뭐가 되냐? 족쇄가 되잖아요. 경찰을 부르든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경찰 불러도 안타까운 게 경찰관님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뭐 이거는 민사건이라서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된다 하고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1,800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 차가 이 차를 1,500에 팔든지 아니면 계약금 100만 원 받았으니까 2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나 보다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줄 필요도 없고 계약금을 처음부터 받지 마세요. 진짜 100%라고는 장담 못 드리는데 99.9%는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게 정보의 불균형으로 사람들이 모를 수 있잖아, 내 시세를. 내가 이 차가 정말 이 딜러의 이 마인드로 봤을 때 얼마의 금액인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시장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차나도 전화해야지. 그치. 그리고 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딜러들이 있어. 예를 들어 팔리는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걸 1,000만 원에 내가 사올 수 없어요. 900에도 사올 수 없단 말이에요. 딜러가 실질적으로 차를 샀을 때 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900에도 사올 수가 없어. 850, 800에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래봤자 돈 100만 원 남길까 말까요. 실제로 현실이 그래요. 이 차가 시세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또는 1,100만 원 준다고 하는 딜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사기꾼일 확률이 높은 게 요즘에 3자 사기라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 1,100 드릴게요 가서 하고 다른 딜러를 불러 얘가. 자기가 파는 차인 것처럼 전화로 속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 딜러는 사러 왔을 때 한 700에 산다고 알고 왔어요. 송금해줬는데 중간에서 속이려고 했던 놈이 송금이 잘못 들어갔는데 700만 원 다시 돌려줘라. 그러면 1,100만 원 쏴줄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많고 차로 사기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차 시세가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준다는 딜러들은 그냥 기대를 하지 말고 믿고 걸러야 돼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러니까 안타깝지. 왜냐면 당하고 전화 오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전화해서 해결해드리면 너무 좋은데 CR도 안 먹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어떻게 소송을 할 거 뭘 할 거예요. 몇 년이 걸리고 힘든 싸움인데. 어렵지. 그러니까 지치지. 너무 지치지. 그냥 그 돈 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차라리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차를 높게 준다는 애들한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비교해보고 내 차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고 진짜 막 팔 데가 없다. 그러면 차 놔도 살 때만큼 중요한 게 차를 팔 때예요. 왜냐면 파는 분은 가격을 좀 제대로 받고 싶고 그리고 좀 안 당하고 싶잖아. 적어도 남들 받는 만큼 잘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거 유념해서 조금 차를 팔 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수리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감가상각의 비용은 차마다 너무 틀린데 외판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 외제차 기준으로 한 판당 웬만해선 10만 원에서 20만 원, 비싸도 25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가가 된다. 이런 것만 좀 유념해서 하실 때 알고 계시면 당하는 일 크게 없으실 겁니다. 좋은 정보였죠. 너무 좋지. 갑시다 이제.